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처음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에는 8될 30선까지 올라갔고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장중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강한 장이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문제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노조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92%를 넘겼고 법원은 DX 부문 일부 조합원들이 낸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흐름만 보면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는 가결적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투표가 가결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DX와 DS 사이의 형평성 논란, 주주들의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 진짜 안착할 수 있느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8,000 안착이라는 큰 장세 속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27일 투표 결과 이후 무엇이 진짜 변수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8,000 안착은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위험 자산 쪽으로 확 돌아섰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내려갔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조금 내려가죠. 금리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위험 자산을 다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빠져있던 대기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오늘 코스피가 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였고 기관이 9천억 원 넘게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 매수가 강했어요. 이건 장이 강하긴 했지만 모든 투자 주체가 한 방향으로 달려든 장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뜨거운데 외국인은 아직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0만 원을 진짜로 뚫고 오래 가려면 기관의 단기 매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어야 하거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을 보면 흐름이 조금 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상징성이 큽니다. 시장이 여전히 HBM과 AI 메모리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강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중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파업 리스크와 성과급 논란 속에서도 다시 30만 원대에 올라섰다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의 체급 재평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30만 원을 찍었다는 것과 30만 원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큰돈은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0만 원 위에 안착할 수 있나? SK하이닉스처럼 HBM 기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나? 노사 이슈가 정말 끝났다고 봐도 되나?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삼성전자가 단순 반등을 넘어 진짜 추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코스피 8,000 시대의 주인공이면서도 동시에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92%를 넘겼습니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데 이미 투표율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 구조상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조합원 비중이 크고 잠정 합의안도 DS 부문에 훨씬 유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특별성 과급 기대가 크잖아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DX 부문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의 중대한 하자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섭 요구안을 만들 때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안도 재료입니다. 가처분으로 교섭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낮아졌고 투표율도 높고 가결 가능성도 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는 일단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호재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DX와 DS의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사업부 간 불만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요. DX 부문 쪽에서는 여전히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중심이다. 이런 불만이 큽니다. DS는 특별성 과급 기대가 크지만 DX는 상대적으로 보상 체감이 훨씬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모바일도 있었고 가전도 있었고 네트워크와 여러 완제품 사업이 있었고 그동안 반도체가 어려울 때 다른 사업부가 버틴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DX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잘
됐다고 해서 성과를 이렇게까지 한쪽 중심으로 나누는 게 맞나?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내부 신뢰의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 다시 재평가받으려면 기술도 중요하고 HBM도 중요하고 파운드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들이 우리는 배제됐다는 감정을 계속 갖게 되면 조직 안정성에는 부담이 됩니다. 주가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큰 기업의 체력은 결국 조직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은 파업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을 어디까지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직원 보상은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기에 그 성과를 만든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건 회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수많은 개인 주주와 외국인 주주가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사가 번 돈은 직원 보상도 해야 하지만 R&D도 해야 하고 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파운드리 적자도 메워야 하고 주주 환원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의 돈은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성과급, 투자, 배당, 연구개발, 인수합병 전부 다 중요한 돈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는 HBM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하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격차를 줄여야 하고 미래 메모리 투자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구조가 너무 고정적으로 굳어지는 게 맞느냐는 논쟁은 투표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띈 건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기가 17%대 급등했습니다. MLCC와 기판 가격 상승 기대가 나오면서 증권가 목표가도 줄줄이 올라갔고 시가총액 순위도 크게 뛰었습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 영상에서 중요하냐면요. 코스피 8000 시대의 흐름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AI 인프라 장세는 반도체 대장주에서 시작하지만 그 돈이 점점 주변 밸류체인으로 퍼집니다. 메모리, HBM, 기판, MLCC, 전력장비, 조선, 자동차 이런 식으로 돈이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찍고 삼성전자가 장중 30만 원을 찍고 삼성전기가 폭등한 장면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공급망 전체가 다시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에서 대장주답게 더 강하게 가려면 노사 리스크가 정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 성과가 더 선명해야 하고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고객과 숫자가 나와야 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장세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시장 안에서는 아직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의 강한 스토리와 비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6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뭘 봐야 하느냐? 지금은 단순히 코스피 8000 넘었으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구간은 아닙니다. 먼저 27일 투표 결과를 봐야 합니다. 가결이 나오면 총파업 리스크는 사실상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HBM, 메모리 가격,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이쪽으로 시선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예상 밖으로 부결이 나오거나 가결 이후에도 DX 반발과 법적 공방이 커지면 삼성전자는 다시 내부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안착 여부도 봐야 합니다. 장중 30만 원은 찍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건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 위에 올라서고 그 가격을 며칠 유지하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도 중요합니다. 오늘 기관이 강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40만 원, 50만 원 이야기를 다시 만들려면 외국인 매수 전환이 필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코스피 8,000원 안착은 분명히 큰 사건입니다. 한국 증시가 완전히 다른 가격대에 들어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찍었고 삼성전자는 장중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반도체 장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축포만 터뜨릴 상황은 아닙니다. 노사 리스크는 가결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DS와 DX의 형평성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주주들의 문제 제기도 남아있습니다. 30만 원 안착도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진짜 재평가를 받으려면 HBM과 파운드리에서 시장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의 삼성전자는 좋은 장세에 올라탄 종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장세를 자기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코스피 8000 시대,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받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내부 리스크와 경쟁사 비교에 밀릴지 답은 27일 투표 결과 30만 원 안착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서 먼저 드러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투표 결과 이후 30만 전자 안착 가능성과 반도체 수급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가 8천을 넘어선 지금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사고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 붙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지켜본다고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평가된 종목의 장기 투자, 다른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정해놨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드릴 전자책은 바로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다르게 사는지, 그리고 상승장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전자책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2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식 투자자와 아닌 사람들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이 기회를 그냥 뉴스로만 흘려보내지 마세요.